예, 5월 14일 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즘 살맛 안 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무슨 토론을 해도 대다수가 문재인 잘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평화협정이니 미군 철수니 안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먹혀들지도 않고, 그래서 보수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제 주변에도 많이 목격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지자체 선거에서 야당이 미북 정상회담 날짜가 6월 12일로 정해짐으로써 그야말로 겨우겨우 맹맹만 유지하던 선거가 거의 김이 빠져버리는, 선거하기도 전에 폐색이 완전히 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요, 걱정을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무슨 일은 항상 정의대로 간다라는 이런 상식적인 논리가 아니라요, 그런 걸 떠나서 이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는 할 의사가 없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정치적 이유 때문에 트럼프와 김정은이 각자 쇼를 전 세계를 향해서 하겠지만은, 이런 모순은 언젠가 머지않은 시기에, 아주 가까운 시기에 다 틀어져 버릴 가능성이 100%라고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제가 뉴스 브리핑을 하지 않는 시간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것은 100% 자신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일부 조롱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나중에 그 조롱이 자신을 향해서 가길 바랍니다. 자, 별별 특강 이번 주 수요일 오후 6시 40분에 당상동 미래의 경영연구소 사무실에서 열립니다. 사무실도 머지않아 이사를 가야 되는데요, 지금 참 물색 중입니다.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사실 지금 앞으로 긴 투쟁의 과정을 본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회원분들께서 걱정을 해주시는데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 폐기에 대해서 드디어 시한을 내놨습니다. 즉 타임 리미테이션을 내놨다는 거죠. 이 마감 기간을 내놨다는 겁니다. 제가 2020년까지 트럼프의 임기, 또 대선 후보 선출 등 정치 일정에 맞춘 비핵화를 합의할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북한에 대해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내에서 처음으로 이 발언이 나왔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선임 정책 기획관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는 브라이언 훅이 PBS 방송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 첫 4년 임기가 끝날 때까지 불가역적 비핵화가 가능한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렇다고 답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임기는 2021년 1월까지로, 그래서 훅 기획관이 이렇게 대답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의 시한이 2020년으로 이렇게 정해졌다, 미북 간에 합의를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훅 기획관은 폼페이오의 방북에 동행을 한 핵 협상 전문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북한 사람들의 의지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것은 지금까지 나온 미국의 입장 중에서 북한이 언제까지 비핵화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최초의 답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과 미국에서 나오는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보니 2020년 말까지 트럼프의 중간선거 그리고 트럼프의 공화당 대선 후보 확정 2020년 7월 그리고 2020년 11월에 대선, 차기 대선 이런 부분에 맞춘 북한의 비핵화 쇼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동시적 단계적 조치 등을 미국이 어느 정도 수용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제가 한두 달 전부터 이 이야기를 아주 뻔질나게 여러 번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서 협상을 깨고 북폭을 할 것이라는 일종의 희망 고문을 하거나 더 나아가서 트럼프가 북한을 친미국가로 탈바꿈시킬 거라는 황당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세상에는 가능한 일이 있고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들이 항상 듣고 싶어 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이런 유튜버도 언론이기 때문에 그 언론에서 조금은 너무 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비핵화 시간에 대해 미국이 속전속결식 일괄 타결 프로세스를 강조하면서 핵 폐기 시한을 6개월에서 1년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뻥 치더니만 결국은 북핵 문제의 완전한 타결 시점을 2020년으로 이렇게 정한 걸로 보이고요. 이 2020년이 북한의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 종료 시점과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측에서는 CVID에서 PVID로 이 눈높이를 높이니 WMD 같은 대량 살상 무기나 생화학 무기도 그러나니 인공위성도 그러나니 인권도 그러나니 하면서 막판에 북한에 대해서 겁을 실컷 주더니만 결국은 폼페이오가 갔다 와서 막판에 겁준 대가로 2020년까지 비핵화를 한다.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체제 보상과 경제 지원이 포함되는 즉 체제 보장으로는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협정, 평화체제, 불가침협정, 미북 그리고 미북 수교 등이 일괄 패키지로 북한에 제공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체제 보장을 넘어서요. 북한으로 봐서는 체제 보장이고 우리 한국으로 봐서는 체제 위험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즉 체제 위험, 체제 불안을 초래하는 미북 간의 합의가 전개되었는데 기가 찬 것은 이 합의의 시나리오가 대부분 원안이 한국에서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한 달도 훨씬 전에 2020년까지 비핵화를 하고 단계적 동시적 보상을 갖다가 미국이 수용하고 이런 식으로 딜 칠 거다라고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했지요. 자, 문정인이 이야기를 하고 문재인은 아니라고 얼버무리는 것이 미군철수입니다. 여태까지 문정인이 치고 빠지고 문재인이 수습하는 척하면서 기정사실화시키고 이런 행위가 반복되었는데요. 문제는 체제 보장의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신속한 비핵화를 조건으로 북한판 마샬 플랜을 해주겠다라는 폼페이오 발언을 종합해보면 2020년 시한은 미북 정상회담에서 최소한의 합의할 수 있는 쌍방간의 지금 잠정적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좀 더 나가보면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와 ICBM 폐기를 우선순위에 두고 북한과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조기 반출 등 신속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미국이 대북 제재 해제,
양국 관계의 정상화에 또 거기에 더해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빅딜인데요. 국무부는 이 비핵화 완성 시한으로 대통령 트럼프의 첫 임기 2020년 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핵화 전에 제재 해제는 없다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를 해왔는데 비핵화 조건으로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요구해온 북한과 가장 대립됐던 지점이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미국이 대규모 경제 지원 카드를 이제 주말부터 슬슬 꺼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선제적 조치를 유도해 비핵화 시기를 앞당기겠다라는 의미로 풀이되는데요. 미국이 북한의 과감한 핵 폐기 조치를 요구했고 북한이 여기에 호응하면서 상당 부분 접점을 찾았다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미국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선제적 조치와 관련해서 미 본토나 괌에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와 ICBM의 일부를 미북 회담 직후 이런 시일 내에 국외로 이전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이 합의 내용 중에 하나고요. 핵무기의 국외 이전은 완전한 비핵화 CVID를 위해 반드시 밟아야 할 절차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미국 측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경화 외교장관이 그동안 존재감도 없다가 모처럼 이제 미국에 가서 신이 나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만났는데요. 존 볼턴도 같이 만났던 걸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카자흐스탄 사례가 이야기됐다는 겁니다. 과거 소련이 망하고 난 이후에 소련의 연방에 있다가 독립한 카자흐스탄 그리고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백러시아라고 부르는 데죠. 여기는 소련이 다 변방의 국경지대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이 ICBM과 핵탄두를 많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국에 실전 배치됐던 핵무기를 러시아에 넘기는 대가로 서방 국가로부터 경제 지원과 체제 보장을 이렇게 받았는데요. 이때 미국은 넌 누가 프로그램, 즉 여기에 관련된 미국의 이 상원 의원들 이름인 것 같습니다. 이 넌 누가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 국가의 핵 해체 비용과 대체 연료 이용 비용 또 핵과학자들의 전직, 즉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는 부분 등을 지원했는데 이 넌 누가 프로그램은 이 법안을 발의한 샘넌 상원의원과 리처드 누가 전 상원의원 이름을 딴 거라고 합니다. 자, 미국이 이 북한의 선제적 조치를 요구하면서 테러 지원국을 해제하고 미국 독자 제재를 해제하고 그러면 곧바로 유엔에서 해제도 풀어주겠지요. 또 평양, 워싱턴 간에 무역 대표부도 설치하는 등의 보상을 제안했을 걸로 보이고요. 또 미국이 북한이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되는 순간에 세계은행, IBRD, IMF 등의 북한의 가입을 통해 북에 투자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즉 북한이 세계 글로벌 경제체제에 편입된다는 의미고요. 또 북미 관계 정상화 측면에서 미북 간에 워싱턴과 평양 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아니면 연락사무소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무역대표부를 설치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과연 미국이 요구한 핵무기의 해외 반출을 수용하더라도 실제 이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건데 우선 북한이 신고한 핵무기를 무기급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전문가들이 확인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간에는 폼페이오가 이번에 방북을 했을 때 김정은에게 이달 중으로 그러니까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5개를 프랑스로 반출을 하라
이런 말을 했다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보도가 났었죠. 자, 그래서 이 미국이 북한을 보고 5개를 정말로 반출해라 했는가?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미국, 북한 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한국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은 최대한 빨리 이 북한의 핵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그래서 트럼프에 대한 선물로 미북 회담이 진행되기 전에 5개 정도를 밖으로 빼내라 라는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기존 핵무기 5개를 반출한 뒤 매달 한 5개씩을 드러내라. 자, 이렇게 되면 미국이 북한 김정은의 의지를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자, 프랑스로 이렇게 그 반출 국가를 지정한 것은 프랑스가 핵 기술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나라지요. 그래서 또 프랑스가 미북 간의 중립적인 위치에 있고, 이 지난달에 있었던 마크롱 트럼프 회담에서 마크롱이 갔죠, 미국을. 트럼프가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과연 몇 개의 핵무기를 정말로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미 국방정보국은 북한이 최소 20개, 최대 60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것도 미국의 추정이지요. 플루토늄을 가지고는 북한이 몇 킬로가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어서 그걸로 몇 개를 만들었을 거다라는 것이 계산이 가능하지만은 원심 분리기는 드럼통 하나 크기밖에 안 됩니다. 과거에 남아공에서 원심 분리기가 이렇게 발견되었을 때 유치원 바로 옆에 있는 건물에 드럼통만한 크기의 원심 분리기를 남아공이 감춰놓고 있었습니다. 자진 신고했죠. 그건 사찰단이 가서 발견을 해서 찾으려면 유치원 옆에 드럼통만한 원심 분리기가 있어서 거기에서 고농축 우라늄을 농축해 왔다라는 부분을 누가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가 몇 개인가는 김정은이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실제로 핵무기를 만드는 공장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어서 한 공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공장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핵무기 개수가 몇 개인지 모를 수 있게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북한이 미국 측이 언젠가는 핵무기를 만들어서 딜을 할 때 북한의 핵무기 시설을, 개발 시설을 전부 제거하고 또 관련 이런 핵무기 제작 과학자나 기술자를 전부 외국으로 지금 이렇게 빼서 이직을 시켜라, 이런 황당한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 사람 15,000명을 어떻게 미국이 받아들여서 하겠습니까? 그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위험한 사람들을. 모르겠습니다. 핵을 개발하려고 하는 중동이나 이런 테러 국가들은 받아줄 수 있겠지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핵 개발 기술자에 대한 감시 통제가 오랫동안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은 플랜 B로 핵공장을 최소한 더블 내지 트리플 체제로 가동을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는 한 공장에 있는 시설과 기술자들을 다 공개하고 나머지 숨겨놓는 히든 카드로 이 핵 기술자와 시설이 따로 이렇게 남아 있을 수 있게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이런 속에서 기존의 핵무기를 드러내어서 밖으로 반출해서 없애는 것은 쇼로 보면 그럴싸하겠지만은 이것이 과연 의미가 있겠느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에는 저는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김정은이 거절 못할 당근을 꺼냈다, 북이 만족했다라는 새로운 대안은 결국 제재를 북한이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비핵화하는 부분을 2020년까지 당장부터 시작해서 핵무기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ICBM을 폐기하고 풍계리 문을 닫고 하면 제재를 완화하고 경제 보상을 해주고 체제 보장을 해주고 그리고 CVID 이행 스케줄에 따라
보상 패키지를 해주겠다. 그리고 이걸 한국과 중국, 일본에도 각기 다 보상을 시키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미국은요, 트럼프 관상을 한번 보세요. 미국이 돈 낼 사람입니까? 한국, 일본, 중국 보고 내라고 할 거라 봅니다. 미국은 아주 조금 내고요. 그러면서 폼페이오가 북한에 가서 북의 불량 국가 아닌 정상 국가로 존중하겠다 했고, 결국은 한 발 미국이 물러서서 핵 폐기 뒤에 보상이 아니라 비핵화 단계별로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고, 그 기간은 2020년이고 김정은에게 보상 패키지 목록을 보여주면서 큰 틀의 절충을 끌어냈고, 결국은 단기 성과, 당장 눈앞에 매달 5개씩 핵무기가 밖으로 나온다, ICBM이 폐기된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단계적 보상에 집중했을 때는 CVID가 허지부지 돼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결국 김정은이는 작년에 11월 29일까지 핵을 실험하고 ICBM을 발사하고 점점 기술을 정교화하면서 결국 벼랑 끝 전략이 성공해서 올 1월 1일부터 평창에 참여하겠다 하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도록 만든 다음에 미국 측에 비핵화를 할 의사가 있다 하고, 또 지금 단계별 동시적 조처를 주장을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미국이 이것을 수용하고 다만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시적인 쇼를 좀 해달라 부탁을 했고, 결국 북한은 의제를 살라미로 쪼개서, 이 의제라는 것은 비핵화라는 CVID라는 의제를, 그걸 또 여러 단계로 쪼개갖고 단계별로 동시적으로 보상받는 부분을 이렇게 챙기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북한판 마샬 플랜, 즉 마샬 플랜이라는 것이 2차 대전 이후에 전쟁으로 경제가 이렇게 피폐해진 유럽을 돕기 위해서 당시 마샬 국무장관이 대규모 유럽 원조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발표를 했는데, 그걸 마샬 플랜이라 그러죠. 그래서 북한판 마샬 플랜으로 비핵화를 할 때는 한국 수준의 번영을 협력을 해주겠다. 미국 기업도 투자하겠다. 아니, 당장 트럼프 자기 빌딩부터 평양에 좀 지으라고 그러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 트럼프가 자기 돈으로 빌딩을 평양에 절대로 지을 사람은 아닙니다. 문정인의 말대로 트럼프가 평양에 자기 빌딩을 지으면 저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아무 말을 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부도 기다렸다라는 듯이 남북 경협 신북방 정책 로드맵을 이달 중에 발표를 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짜놓은 대로 지금 굴러가는데요. 결국은 현재 단계로서는 김정은이 승리했습니다. 현 단계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김정은이 영원히 이길 수 있다 보십니까? 김정은이 과연 북한의 비핵화를 완벽하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제 비핵화에 지친 사람들이, 아니면 비핵화를 이용해 가지고 바짝 한철 장사를 해보고 싶은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 트럼프와 김정은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문재인이 대표적이고요. 그래서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비핵화 한다고 노력을 해봤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위험하고 오래 걸리는 이 길을 가기보다는 그냥 여기서 비핵화 한다고 쇼를 하고 그냥 한마디로 그 쇼의 수익금은 나눠 먹고 끝내자. 나중에 비핵화가 안 되었다고 터지더라도 그것은 이 쇼가 끝난 뒤의 일이니까 우리는 현금 챙기고 빠지면 그만이다. 딱 이겁니다. 지금 이 합의가요. 그래서 이런 한마디로 불의에 가득 찬 모순 덩어리 합의가 무사히 굴러가고 진행될 수 있겠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이 합의를 둘러싼 여러 가지 공작과
그 다음에 비밀 커넥션과 비하인드 스토리가 머지않아서 터져나오고 북한이 이 합의를 설사 가짜 합의라도 계약대로 지키느냐, 계약대로 안 지키면서 또 애를 먹이기 시작할 거라고 봅니다. 결국 트럼프는 북한의 비핵화 시효를 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운명이 편안해지는 길과 맞바꿨는데요. 그것이 과연 계속 편안할지 저는 아주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자들 오래 못 갑니다.